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붓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안기영 앵커가 자세히 소개를 잘 맞습니다. 해줬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영장 달라고 그러면 다 제출할 건데 뭘 네네. 쳐들어가서 갖고 오려고 그러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역으로 다른 압수수색 영장들은 왜 그렇게 많이 발부가 됐었을까요? 물론 뭐 우리 사회에 그렇게 흉악범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압수수색은 대부분 이 큰 이변 없이 발부해 준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 법조인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은 그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엄정하게 한다. 심지어는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도 엊그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여기 또 국민들의 공분은 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는 구속영장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됐다. 이건 이례적이죠. 이 안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 기억에도 이 몇 해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사법농단 사건 때 그리고 최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아들 관련 의혹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바로 검찰총장의 배우자의 예.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아까 뭐 인권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고 이미 제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제안도 했지만 또 하나는 법적 침해가 우려된다. 예. 아니 사실 이 기업이나 가정이나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법적 침해를 받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려까지 법원이 하면서 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은 그럼 앞으로 한번 지켜보죠. 법적 침해를 받는 모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아하, 이만큼 예. 신중한 배려가 있는지 사례를 아까 국회에서도 얘기했으니까 통계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네. 고발당하신 게 있습니다. 또는 고소당하신 게 있는데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뭐 그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만 가서 과세 자료, 세무 자료들을 갖다가 가져온다든가 확보한다든가 확인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진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세무 관련 자료들을 갖다가 네.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각됐지만 그러면 어쨌든 과세 자료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게 어쩌면은 뭐 세금 탈루를 포함해서 예. 협찬금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에 대한 이제 수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세무 자료는 기본이고요. 또 이제 세무 자료뿐 아니고 계좌 흐름도 봐야 됩니다. 이 기업에 어느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았고 어느 시점에 받았고 그 시점에는 어떤 청탁 가능성이 있는지가 수사의 대상일 텐데 예. 이 과세 자료 기본적인 거고 이건 당연히 세무당국에 영장 청구를 했고 영장이 이건 안 나올 수 없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자료를 확보한 거고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제 수사는 돌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아까 이 보수 언론들의 이제 일부 신문들을 인용해 주셨는데 이 과연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팀이 어떤 이제 정황들을 포착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입니다. 이 언론이 보도하는데도 좀 미묘해집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기각됐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네. 검찰 중에서도 중앙지검인지 남부지검인지를 네. 확 써줘야 아 법무부 장관 쪽인가 보다, 아 검찰총장 네. 편인가 보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되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기사 쓸 때도 그런 것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될 판입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 남부냐, 동부냐, 예. 중앙이냐 이제 가려서 쓰게 되고 어떤 수사팀이냐, 심지어는 또 이제 담당 검사가 검사 누구냐까지 이름도 봐야 되는 확인해야 것이 되고, 예. 지금 너무나 우리의 이제 법무 상황이 법무 검찰의 이제 상황이 이 뭐 추미애 대 윤석열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지만 예. 쉽게 요약하면은 반총장이냐 친총장이냐 지금 이 구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든 검찰 조직 스스로 빨리 극복해줘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참 상황이 아이러니컬한 거는 두들길수록 강해지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네.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1위가 돼버렸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죠. 예. 네. 자, 왜 그런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오늘 하루 구구한데요. 대체적인 해석은 자,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매우 강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예. 꽤 장기간 지속돼 왔습니다. 국정감사 이전부터 사실은 올 초에 시작이 됐죠. 2월에 첫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부터 예. 자, 이제 뭐 이 윤 총장의 수족이 잘렸다. 이런 뭐 이저 기사 표현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여름에도 인사권이 있었고 최근에 수사지휘권, 여기에 감찰권. 그래서 이 검찰 조직 내부의 평검사가 예. 내부 통신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지휘권이 남발되고 있다. 추미애 표 이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면서 또 충돌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정서입니다.
이거는 그 본연의 이 검찰 업무라든가 확대해서 법무 업무가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이제 호불호와 또 이제 진영의 갈등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강하게 맞서는 야권 주자는 누구인가? 별로 눈에 띄지 않던 터에 예. 오히려 이례적으로 현 정부의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어찌 보면 야권 지지층의 눈에 가장 좀 돋보이는 인물로 예. 보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때려줄수록 정치적으로는 더 성장한다. 이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리포트에 전 100% 공감하는데 이게 내년까지도 상당히 짧지 않은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또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완전히 정치인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그만둬야 될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네. 뜻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 심리학에서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자꾸 뱅뱅 돌면서 얼굴을 자주 보이면 네.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흔히 단순 네.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만 맞습니다. 아무튼 신문에 자꾸 나오고 방송에 자꾸 나오면 네, 네. 틀 때마다 그 사람이 나오니까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높아질 가능성뿐 아니고요. 아까 네. 심리학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달콤한 유혹 효과인데,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천생 검사고, 천생 법조인으로 이제 수사만을 알고 살아왔고 이제 본인이 소속됐던 그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조직의 수장이 됐습니다. 예. 검찰을 개혁하면서도 검찰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치에는 뜻이 없다. 지난해 말 아까 들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뭐 대권은 무슨 남의 얘기지 그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지율 1위가 되면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의 잔잔하던 마음속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거죠. 그럽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요. 아까 미국 연결하셨습니다만 패배했어요. 사실은 완패를 했는데 그래도 역대 최다 7천만 명 이상의 표를 내가 받고 패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예. 당장이 아니어도 4년 후에 이 지지의 일부를 내가 유지할 수 있다면 또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구나. 기회를 노려본다. 이건 정치인의 속성인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총장은 이 1위라고 나 1등 먹었어. 이 달콤한 유혹을 정말 정치와 절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다리를 불사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하죠. 예. 정치인들은 대부분. 예. 그런데 지금 현직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공언한 바 없는데 지금 뉘앙스만 흘렸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대권과는 무관하다. 정치와는 무관하다라는 좀 자기 선언이 있어야 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게 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이야기처럼 예. 그렇다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냐, 그렇죠. 검찰이냐.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네. 이게 참 사실 난감한 문제입니다. 네네. 여러 명의 경선 이제 나설 대권 주자들이 자기의 그 특징이나 장점을 계속 내보이면서 네.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걸 나중에 다 모아서 한 후보한테 그렇죠. 밀어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빨아들이고 있다가 네. 저는 안 한다니까요 하고 물러나 버리면 그렇죠.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건 상황에서 다 국민의힘이 좀 난감하죠. 신기주처럼 휘발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권도 이 대권 주자 1위라고 지금까지 1, 2위를 이제 각축하고 있던 민주당 내의 이제 유력 대권 주자들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보다 더 나왔다고 여권도 놀라야 되지만 예. 문제는 지금 야권이 더 이 허무한 것이 뭐냐면 이 맞서는 주자가 없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야권의 존재감이 부재한 결과가 윤석열 총장의 1위 아니냐. 아하. 또는 야권의 지금 이제 이 대권 주자가 대중들의 눈에는 혹은 특히 지지층의 눈에는 공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안을 찾다가 현직 검찰총장마저도 대권에 소환돼 오는 거 아니냐. 유권자 입장에서 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야당은 존재감이 바닥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지 않은 기간, 한 내년 뭐 4월 재보선이나 혹은 여름까지도 윤 총장 임기가 7월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이 정치적 가능성에서 윤 총장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유지될 거라고요. 그러면 점점 산은 커지면 이 그늘은 더 짙어지고 어찌 보면 실제 야권 정당 내의 대권 주자들은
더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랙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더 큰일 난 것은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다. 맞아. 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도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